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9월 2주차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어제는 9월 10일 금요일이었는데요. 저희가 보통 금요일 저녁에 주간 일정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어제는 아리스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소와 관련된 행사가 있어서 직접 그 행사에 다녀오느라 주간 일정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 올해는 두 번째 행사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 행사를 다녀왔는데요. 작년보다 확실히 규모도 커지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1회 행사라서 시장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점점 참여하는 기업도 늘고 일반 관람하는 사람들, 업계 관계자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녀온 내용은 간단하게 사진과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덧붙여서 올려드릴 테니까 심심할 때 저희 아리스 카페에 들어오셔서 재미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2주차 시장은 반등하던 우리 증시가 다시금 출렁이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보다는 낙폭의 속도가 더 빨랐는데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관련주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개별주 및 시장 전체적으로 낙폭을 키우는 등 수급 상황에서 매도가 강했습니다.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감도 주가 하락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보이는데요. 여튼 국내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이와 유사한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볼 때 3,000선을 우선은 바닥으로 생각하시고요. 3,300선을 고점 부근이라고 기준점을 잡아두시고 그 안에서 개별 종목별 장세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하락하는 요인, 상승하는 요인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크게 동요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종목의 산업 이슈나 개별 종목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하반기는 시장을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약간 길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9월 3주차 시장에는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아리스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카페 매뉴얼 하단 증권가 이야기 주요 일정에 매 주차비로 저희가 일정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영상을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게시판에는 주요 일정을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월 3주차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 중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정은 9월 13일 식약처에서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2022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바이오 전문가, 제약 기업 개발자들, 규제기관 심사자 등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 개발 동향과 관련돼서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021년도 바이오 섹터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특히 백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많은 종목들이 이 백신 개발에 또 참여를 했었고 실제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치료제 쪽에도 많이 참여를 했고 진행 중에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신약을 개발하는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볼 경우에 실패된 확률도 높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개별 종목별로 보시면 성공을 하는 기업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별 기업별로 지금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개발 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식견도 넓히시고 개별 기업들을 좀 분석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애플이 아이폰 13 모델을 공개를 합니다. 하반기에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플래그십 모델이 굉장히 오랜만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개별 기업들도 분명히 주목을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생산 라인을 좀 더 늘려서 부품들을 조금 더 많이 생산하라는 주문이 국내 기업을 비롯한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미리 주문이 좀 이루어졌었는데, 실제로 판매되는 수량이 어떻게 될지 아마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이폰 13이 공개되는 그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과 관련된 개별 기업들 주가 흐름에도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점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보시면 애플의 아이폰 13에서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 13 모델의 어떠한 기능들, 어떤 스펙이 보여질지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요 일정은 9월 15일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가 세운 우주 항공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체가 드디어 우주 관광을 개시를 합니다. 지구 상공에 한 540km 궤도를 한 4월 정도 돌다가 내려오는 방식으로 우주 관광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의 미국의 우주 항공 업체들이 일부 우주 관광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스페이스 X와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우주 관광 관련돼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 아직은 우주 항공 산업은 조금은 먼 미래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주 관광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은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스페이스 X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9월 15일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셀 공장 착공식이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이슈들은 계속 많아질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SK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BM이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큰 이벤트들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착공식을 비롯해서 많은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 소재 업체들은 증설을 꾸준히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는 주간 단위든 월간 단위든 어떤 순간적인 이벤트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이 또는 규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 나가시면서 개별 특정 기업을 장기적으로 매수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은 개별 주간 단위, 월간 단위 이슈가 아닌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속도를 체크해 나가시면서 개별 기업의 특정 종목을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좋은 투자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중요 일정은 9월 16일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기존의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러한 학회가 매우 중요한 행사가 되었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이쪽 섹터 내에서도 이런 학회에 관련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관심도가 떨어져 있을 때
이들 기업 주가도 많이 밀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개별 기업들의 기존에 하고 있던 신약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종양 학회를 비롯한 하반기에도 많은 바이오와 관련된 학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 투자에 대한 팁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올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정상으로 가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아무래도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바이오 기업들, 재무 상태가 사실은 안 좋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이 매출 영업이익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 측면에서 기존에는 대출을 많이 활용하려고 했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아마 관련된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비롯해서 그 이웃단에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주목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 또는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초에 기술 수출을 노린다는 기업들이 일부 정리된 보고서나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투자 의견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요 일정은 현대중공업이 이제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이번에 공모청약에서 상당히 자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 방향성 측면에서는 일단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신규 상장을 하는 이 현대중공업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재미있게 지켜볼 부분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3주차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보니까 개별 섹터별 이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기보다는 개별 산업별 섹터별 이슈를 잘 체크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기업들에도 해당이 되는지 또는 내 종목은 언제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 요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 번씩 체크해 나가시면서 좋은 성과 좀 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도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